노는이 연불한다고? 제가 놀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시키는 게 내가 고생시키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앉아서 조금 더 듣기도 하고 그러라고 왔어요. 어제는 이제 동지 팥죽 다 드셨죠? 오직 팥죽 작년보다 더 맛있더라고. 예. 작년은 기억이 안 나요? 작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작년보다 더 진한 것 같았어요. 작년은 좀 덜 진한 것 같은. 아, 작년에 안 먹어봐가지고. 팥죽을 왜 먹냐면 팥이라는 게 빨갛잖아요.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중에 농작물 중에 빨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간 것은 불을 의미하고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음한 것을 양하게 어, 음해서 우리가 이제 병이 나고 음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음기는 귀신들이 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하면 이제 귀신이 붙는다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호환 마마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불치병이랑 그렇고 좀 갑자기 앓다가 죽는 경우가 그냥 자주 있고 크게 몇 년 동안 앓기도 뭐 이런 게 병이라는 게 지금처럼 밝혀지지 않은 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이유가 신의 영향을 받았다. 또 무슨 신에 뭐 나무 신에 뭐 땅 신에 뭐 그냥 지나가는 몽달귀 신에 뭐 처녀귀 신에 이런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도 비슷하죠. 바이러스가 침투됐다. 병원균이 들어왔다.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나 어떤 균들을 그렇게 이제 신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불로써 막을 수가 있다. 못 오게 한다.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래서 붉은 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중에 곡식 중에는 쌀이 안 불잖아. 보리도 불지 않고 밀도 불지 않고 콩도 이렇게 붉은 콩이 별로 없다고요. 팥이 붉은 거예요, 이제. 또 팥은 열물이기도 하네, 신기하게. 붉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벽사의 의미로 그런데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왜 동짓날 팥을 먹냐? 팥떡을 먹게. 애기동지나 이런 때는 팥죽을 하지 않고 팥떡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은 큰일 났다. 태양이 죽었다. 왜 동짓날은 태양이 제일 짧고 낮이 가장 짧잖아요. 예, 태양의 이제 생애 주기를 보면 태양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무들 뜨는 태양이지만 제일 긴 하지가 태양이 가장 왕성한 활동. 제일 짧은 동지가 태양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다. 해서 동지는 이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한 때다. 태양이 제일 짧으니까 우리 몸을 제일 짧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몸에는 양기가 많이 필요한데 어이구 동지 때는 밤이 독이네. 밤이 독이니까 음기가 더 많네. 그래서 내 몸에 기력을 보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몸의 양기를 부르는 음기가 막 치성해. 곳곳에 음기가 많아. 그래서 겨울은 또 병도 잘 걸리네. 잘 죽기도 하고.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겨울에. 올 겨울은 별로 안 추워서 그런지 많이 안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서 동짓날 팥을 먹어서 양기도 보충하고 아삿된 기운들을 막아버리고 못 오게 하는 그런 벽사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팥 말고 또 뭐가 있나? 대추도 좀 빨갛잖아요. 대추는 씨까지 빨개. 약간 시커멓긴 한데 빨갛진 않은데 그냥 그냥 씨까지 약간 빨갛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대추 말려놓으면 완전 빨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빨개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대추하고 밤은 항상 이렇게 놓잖아요. 보면 그 나쁜 귀신 물러거라 이런 것도 있고, 씨가 이제 씨가 있어서 그 씨가 자손 후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 오래오래 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패백할 때 그 던진다며 대추하고 밤하고 던진다며, 예,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손 만대 번영하라. 근데 밤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달라요. 대추만 뿌려야 되는데 밤을 뿌리는 거는, 밤은 다산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밤 한 송이에 얼마나 열린다고 두 개, 세 개, 겨우 두 개, 세 개인데 대추야 뭐 대추나무에 사랑이 주렁주렁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밤은 밤송이잖아요. 밤송이. 밤도 빨갛긴 하지만 밤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른 게, 밤율자가 공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이제 시지보는 그 나는 잘 몰랐는데 내 근처에 어떤 보살님이 결혼을 한대. 그러면서 이제 본인 패배기를 안 하기로 했대. 그 이유는 기분 나빠서 안 한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패백 의식을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니 신부 쪽에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대. 왜 신랑 쪽의 가족들, 신부 쪽에는 부모님만 들어간대. 신랑 쪽엔 다 들어오면서 그게 기분 나쁘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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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에는 많이 간소화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밤 던지는 게 그런 거예요. 밤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시집 오기 전에 벌써 군기를 잡는 거죠. 이제 시집 부모님도 둘밖에 안 되라고. 저기는 인원이 얼마나 많고 이건 두 명밖에 안 되고, 이제 시집 오기 전에 맛 좀 봐라. 이제 군기 무릎 꿇려 놓을 수는 없고 하니까 거기서 좀 벌서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좀 그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되죠. 그런 제도는 패백을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양가의 다 부모하고 친척하고 뭐 친구랑 다 오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텐데. 모르겠어. 나 그 부분 내가 안 해봐가지고 나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어, 그런 동짓날에는 그렇게 팥죽을 해서 바르기도 해요. 뿌리기도 하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침투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 앞에 막 바르는 거예요. 이곳을 통과하지 말라고. 땅에 막 뿌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이제 삿된 곳이여 가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집안의 곳곳에 또는 마당에 뿌리고 바르고 했었어요. 지금에야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팥죽을 먹는 것도 절에나 이렇게 팥죽을 먹지,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팥을 해먹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손이 많이 가잖아. 밥솥에 그냥 넣는다고 팥죽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요즘에 잘 안 해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안 해먹으니까 싸주는 거지 뭐.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팥죽을 안 먹은 지 몇 년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거 사든지. 요즘에는 뭐 그런 걸 지키지도 잘 않으니까. 자, 이번에 팥죽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우리 보살님 중에 산림꾼 보살님은 이렇게 팥죽을 쏘가지고 제가 통 들고 오라 했는데 정말 김치통만한 걸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채워준다고 그, 그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 저는 김치통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온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통도 여러 개 가지고 온 사람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개 채워간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뭐냐면 세상에 사람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럼 우리는 항상 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또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통을 준비해서 줬잖아요. 나는 좀 좋은 통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좋은 통이래 본인들은. 그래 이제 근데 그것도 두 개, 세 개씩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그 통을 하나씩만 가져가시지 두 개, 세 개씩 들고 가시는 분이 있대. 누구 줘야 된다고. 그래 이제 그 말 들으면 정말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또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에이 많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 이 정도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팥죽을 새벽 4시, 5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불이 5개거든요. 불 올릴 수 있는 데가 5개야. 5개 이렇게 큰 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끓여댔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사람도 많이 왔지만 싸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많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일하시는 분이 두세 명, 서너 명은 늘 붙어서 새벽 어제 그 전날부터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좀 미안하고 또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외에는 걱정이 별로 되진 않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역전시장에 가져가서 나눠줄 때도 있었고 성남동에 가져가서 나눠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성남동이나 역전시장은 절에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절에 오는 사람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렇게도 하는데 뭐 사람이 김피통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 많이 담아가면 그걸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나눠 먹겠다는 거잖아. 나눠 먹겠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2개, 3개 가져가는 것들도 가져가는 분들도 뭐 여러 사람에게 나눠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편리미니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편리한 것과 니엄이 이제 붙어서 편리니엄인데요. 편리니엄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편한 것은 좋아하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편한 것을 어떻게 편애하는가? 제가 이 편리니엄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책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클럽을 하면서 하는 건데요. 북클럽 하면서 이렇게 펭수 다이어리가 나와가지고 펭수 다이어리를 신청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2, 3일 내로 오겠지. 펭수 다이어리.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닮아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펭수가 나랑 완전히 판박이더라고. 동그랗더라고. 이렇게 동그래. 뭐 얼굴만 동그란 게 아니라 머리도 동그랗고 몸도 동그랗고 배도 동그랗고 그래. 저게 내 캐릭터다 저거. 그래가지고 북클럽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책을 봐야 되니까 1년이고 이렇게 1년이면 책 12권이잖아요. 수첩이 필요하기도 해. 이렇게 책의 중요한 부분을 명언 같은 거나 내용 같은 걸 옮겨 적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한 권 읽고 책 한 권씩 매달마다 이렇게 하면 옮겨서 쓰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또 그때 뭐 이번엔 원재 스님이 왔어요? 아니면 그때는 그 다음엔 황산 스님이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 다음엔 누가 진행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간단히 메모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이어리도 북클럽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제 본인들 이야기도 한 번씩 쓰는데요. 편리니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성비라는 것도 예전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가성비라는 단어를. 근데 2016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성비라는 얘기를 했다. 그 이후로 가성비라는 말이 더 많이 확산됐다. 그러니까 단어의 확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편리니엄 안에도 가성비라는 게 이제 포함되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항상 가성비를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여러분들 시장 갔을 때 고등어 하나를 사도 이거를 고등어가 더 나아, 명태가 더 나아 이러면서 가성비를 생각했잖아. 우리 가족 5명이서 뭐 밥을 하면 어느 게 싼 가격에 더 배부르게 먹게 할까? 통닭이 더 날까? 아니면 탕수육이 더 나을까?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야 맨날 가성비를 생각하는 게 엄마들이죠. 근데 요즘 시대의 가성비, 거기다가 2017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B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B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제 이렇게 구찌나 샤넬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명품 대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명품 비슷하게 아주 좋은 거, 이제 이런 B 플러스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가성비나 B 플러스 프리미엄, 사람들이 옛날에는 싸면 그냥 사. 내 스타일이거든요. 싸면 사. 뭐 제품이 좋건 안 좋건 싸면. 근데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돈이 없어서보다도 이 아이들은 이제 좋은 걸 부모님한테 최고 좋은 거를 늘 받으면서 살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걸 써온 사람이야. 부모는 쫄쫄 굶어도 자식은 배불리 고기 반찬 해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 누렸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니까 돈을 못 벌어. 돈은 없어? 최고 좋은 건 알아.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보다. 옛날은 돈이 없어가지고 가성비를 따른 거고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러네. 근데 그 돈이 없어도 그냥 아무거나 쓸 수, 돈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썼던 게 옛날이라면, 지금은 돈은 없지만 좋은 건 쓰고 싶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사람들이 시간도 가성비를 따져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다. 너무 바쁘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으니까 돈을 들이더라도 사람을 쓰는. 옛날에는 부잣집만 가정부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평범한 사람도 가정부 잠깐 몇 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아주 쓰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세차라는 게 이렇게 그 고급 세차도 있잖아요. 세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잖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중시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인간관계가 이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잘 못하는, 이제 여러분들까지는 그래도 옆에 또 부탁하고 그러는데, 지금 20대, 30대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탁하려면 옆집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 평상시 얼굴 좀 태놓고 얘기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해놓고 그래야지 자기가 여행 갈 때 우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내가 어디 가는데 그 강아지 좀 봐주세요 해줄 수 있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들이 서로 옆집에 안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것이 참 쉽지가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업도 아는 사람 아르마리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서 사람하고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의 사회학자 이제 그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아르마리로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쩌다 한번 마주친, 그냥 어쩌다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취업이 되거나, 또 이렇게 건너 건너 형의 친구, 뭐 이렇게 선배의 친구, 뭐뭐의 누구, 뭐 이런 건너 건너에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신기하게. 그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에 의해서 취업이 되기보다는 그렇게 건너 건너.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에서 만난 뭐 페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만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취업이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현상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옆집 불필요하게 인간관계를 안 가져도 되는, 그 말은 이제 그 내가 편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강아지 여행 가는데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기거나 뭐 하는데 우리 집에 어떤 걸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해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애 주기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20대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20년, 30년 근무하다가 그래서 퇴직을 해. 60 전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노후야. 근데 지금 젊은 시대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20대에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 대기업이 요즘에 모두 오래 안 다니는가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영국의 이제 정경대 태미 에릭슨 교수가 이제 발표한 거예요. 영국 스타일인지 뭐 미국 스타일인지 유럽 스타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 비슷한 시대, 20대 초중반에 시작을 하는 거, 사회활동을.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 그러다가 나온다는 거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여행을 1년 동안 다닌다든지 봉사를 1년 동안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 돈 뭐 하는 거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단기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계약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정규직은 평생 가는 이런 거 같잖아. 근데 계약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계약직이 후진 거지 유럽의 계약직이 후진 건 아니거든요. 유럽의 계약직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돈 벌고 돈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직장을 가져서 한 몇 년씩 또 한 10년 가까이 또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대로 또 살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다 모든 걸 나눴고 여행을 가거나 또 이제 1년 동안 뭐 봉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만둬서 여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할 때 가만히 있는 건 또 아닌 거예요. 나는 뭐 할까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거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알아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10년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활동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오래 가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30년 다니면 훌륭하죠. 근데 그, 그, 그냥 생애 주기가 별 곡선이 없고 그냥 쭉 가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행복도를 보면 그 재밌어서 20년, 30년 다니겠어요, 그게? 별로 들어봤다 가지가 않거든. 뭐 보람이라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전한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사회가 다변화된 상황이니까 어쨌든 테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애 주기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변화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도 자식들도 너무 정규직 이렇게 이미 정규직 들어간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꼭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간 아직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 너는 정규직만 꼭 해야 돼, 이런 부담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제 아니 유럽 애들은 저런다더라, 너도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봐라.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그 적당한 시점에 자기 성찰도 하고 자기 충전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20년 30년 한 직장에 다니면 전부 다 이제 나이가 퇴직할 때쯤 되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 거사님들이, 보살님들이야 요리하고 개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돼도 유연한 사고를 해요. 인간관계도 두루두루 하고. 근데 거사님들은 20년 30년 계속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 이 사고가 완전히 딱 굳어져 있어요. 보면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참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술 아니면 말이 안 나오는가 봐.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대, 술이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커다란 사회 문제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도 몸은 아직 건강한데 머리가 이제 꽉 굳어가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생애 주기 변화가 된 꼭 20년, 30년이 아니라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하고 또 퇴직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 내가 잠깐씩 이렇게 필요할 때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공급자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요자가 필요하냐? 이제 가사노동도 옛날은 가정부만 했는데 지금은 가사노동도 자유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어플도 앱도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플랫폼이 잘 형성되면 연결도 아주 쉽게 되잖아요. 가사노동도 있고, 심지어는 줄서기 이제 유명 이제 공연 같은 거 줄 서는 거, 이런 거 BTS 뭐 하면 그 줄 서는 이런 것들도 아르바이트 그런 알바도 있다네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하는 것도 더더욱 이제 더 맞게 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공기청정기, 또 의류 관리기, 또는 의류 건조기, 이런 것들을 한 월 13만 원에 이렇게 그 렌탈을 한다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5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5년 이제 종신계약이라는 계약보다는 이제 그 노예계약이잖아. 5년 동안 13만 원을 계속 주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사버리지. 의류건조기, 식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하고 또 의류관리기 이런 거 나 같으면 사버리지. 그 5년 동안 그렇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계약을 하면 와가지고 필터 교환도 해주죠,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수기처럼 그렇게 그런 계약을 하는데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맞벌이 하면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돈을 들이더라도 편하기만 해주면 작지 않은 비용에도 렌탈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럭셔리한 이런 제품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편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월 7,900원 내면 광고를 안 봐도 돼. 누가 쓰고 있네? 아들이 쓰죠. 난 언제 신청했는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 나도 쓰고 있는 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 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편의성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있죠.
이제 이렇게 그 세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육아는 장비벌이다 라고 그런데요. 육아는 장비벌이라네요. 무슨 말이냐면 핸즈프리 유축기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오토 분유 포트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젖병 소독기 이런 게 다 장비라고. 이걸 사면 정말 시간을 많이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는가 봐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서 정말 육아에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잠깐이라도 오아시스 같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거 아끼려고 하기 열심히 이제 그 젖병 소독도 다 시간을 많이, 소독하려면 시간 많이 들잖아. 다 하고 옛날엔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 육아는 장비벌이다 라는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런 시간을 줄이는 데는 이제 스마트 오더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한 그런 그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제 많이 쓰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데가 많이 그래요. 줄 안 서도 된다 이제. 나도 아직 안 써본 스타벅스를 별로 안 가니까 우리 절이 있는데 뭐 하려고 스타벅스를 내가. 근데 스타벅스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문하려면 주문줄을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마트 오더라는 그런 앱을 쓰면 주문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성남동 스타벅스 딱 이렇게 가려면 미리 이제 가지고 스마트 오더를 켜가지고 주문을 내가 다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탕 얼마를 넣어주세요, 뭐를 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할 때쯤이면 바로 이제 그 나와서 아니 그 카라멜 마키아또 시키신 황산 스님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가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이제 가기 전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거기에서도 굳이 그 앞에서 이걸 보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줄 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시작해서 이디야도 그런 게 하고 타멘탐스도 그런 거 하고 할리도 그런 것도 하고 다 이제 점점 많이 확산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심지어는 롯데리아나 KFC까지 이런 스마트 오더 기능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라고 그래요. 사이렌 오더 예비 이름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의 18%가 이걸로 했대. 6,600만 건. 그래가지고 작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6,600만 건이 18%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18%가 이 정도 할 정도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한데, 신용카드도 이제 뭐 이제 그 신한카드나 하나카드나 이런 KB카드나 이런 것들도 이런 기능들을 내놔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활용해 가지고 카드사에서도 하고 막 그런다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하고 편리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 때문에 그런지 오디오북 시장이 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다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대. 어느 예배에서는 이병헌이 직접 녹음을 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이병헌이 직접 녹음을 했다네요. 근데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1만 5천 명이 그걸 예불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지. 유발 하라리가 뭐지? 누구지? 그래서 보니까 사피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 주문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보고 그 책이 괜찮으면 우리 또 이제 북글러브 책으로 또 선정을 할까. 이제 누가 굉장히 극찬했던데 누가 극찬했더라? 아마존에서 극찬했나? 어디서 굉장히 극찬했던 굉장히 기대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오디오북 시장도 작년 대비 377%나 성장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못하는 영역에 시간을 줄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서비스를 맡기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려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심부름 서비스에서 김집사, 뭐 띵동 이런 거 하면 쓰레기도 버려준대. 그걸 해가지고 앱을 쓰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버리기, 뭐 쓰기 분리수거까지 해주겠죠. 또 요리까지 해주고, 또 식료품 배달해주고, 세탁물까지 찾아다 준대. 심부름이잖아. 김집사 이런 게 아주 띵동 해가지고 심부름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체국 대신 가기 뭐 이런 거. 우체국 대신 가기. 뭐 장 보는 것까지. 또 이제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제작해 준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꽤 유능한 사람도 이런 시장에 나와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쉬다가 이런 거 해서 파워포인트 제작해 주기. 뭐 이런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 파워포인트 얼마나 비쌀라나? 그리고 심지어 제소자 옥바라지까지 제소자 옥바라지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대리주부, 주부를 대리한다. 이건 뭐지? 어쨌든 대리주부, 홈마스터, 홈클리닝, 그리고 맘시터. 맘시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됐죠. 아이를 봐주는 거니까 앱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소개받아서 육아할 수 있는 걸 소개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르마리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교사나 이렇게 그 앱 봐주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앱을 딱 누르면 아주 배달 앱처럼 빠바바바 떠가지고 쉽게 이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쉽게 자를 수도 있고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세차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요. 가구 살균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요즘엔 조식 서비스를 넘어서 중식과 이제 저녁까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파트에서 밥을 안 해도 되잖아. 식당에 가면 아침도 주지, 점심도 주지, 저녁도 주지. 울산에는 그런 아파트 아직 없죠. 그런 걸 하고 그런데요. 또 그런 아파트들 중에는 요즘 아파트는 이제 호텔식으로 호텔식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해주는 내가 호텔에 살고 있나 아파트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준대요. 또 강아지를 돌보는 펫시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답니다. 헬스와 뷰티 분야에서도 뭐 헬스를 하는데 어떻게 헬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옛날부터 1인 한 명이 딱 붙어서 많이 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뭐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건 모르겠는데 뭐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냉각 사우나라고 있어요? 최신으로 나오는가 봐. 크라이오 테라피? 하여간 이게 그 굉장히 영하 150도인가? 해가지고 몰라. 하여간 그런 게 있대. 이제 그런 냉각 사우나가 이런 게 있대요. 냉각 사우나가 있어. 신기하게. 그런 게 1년 사이에 50개나 막 늘어날 정도로 한답니다. EMS 트레이닝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굉장한 큰 효과가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운동 분에 그렇게 그래요. 화장품도 편리하고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씩 화장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대.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화장품도 이제 에센스가 뭐예요? 예. 그거 하나면 많이 해결된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많이 판매가 많이 된다고 유행이 많이 된다고. 남자도 스킨 로션 합치면 어떻게 되나? 이건 남자 화장품도 스킨 로션을 합친 그런 화장품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올인원 화장품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문제점도 있죠. 내가 우리 집안을 청소해줘, 심부름해줘 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막 들어오거나 무슨 이상한 이제 흑심을 품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할 수 있다. 그건 저기랑 똑같아.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상해. 이런 건 비슷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치킨을 주문했는데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이상해. 문을 접촉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또 반대로 배달하러 갔는데 심부름하러 갔는데 주인이 이상해. 주인이 두 개 다 사실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실 어려운 거다.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그 누구를 고용하는데 모든 정보를 개인 정보를 다 열어보고 어떻게 성격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제 성범죄자가 딱 들어오면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 플랫폼 업체도 그렇고 이제 그 취업을 한 이런 사람도 없고 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아. 뭐 그래서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더 발달이 되려면 이 사회가 안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신뢰가 바탕이 난 널 믿을 수 있어. 덴마크든가 북유럽 덴마크든가 핀란드인가 10명 중에 한 8명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2.5명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7, 8명은 다 별로 안 믿고 들어가는데요. 사회적 신뢰도가 북유럽 쪽에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이제 믿고 아이를 맡겨도 또 믿고 뭐 배달을 해도 믿고 세탁물을 맡겨도 믿고 쓰레기를 맡겨도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통장을 개인정보라고 통장을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만들어 주거든요. 왜 통장이 잘못 이렇게 이용돼 가지고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도용당해 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이 절실하게 더 필요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회가 맑아지려면 이렇게 인공지능화 시대, 뭐 4차 산업혁명화 시대 이런 때일수록 탈종교화가 이루어진다. 유럽들처럼 종교에서 멀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더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이런 때일수록 종교가 더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 이상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모든 종교 중에 공동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교예요. 승가라는 게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소유를 하지 않고 공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더더욱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포교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의기충만해가지고 이 시대는 21세기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라고 이제 우리 불교를 필요로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의미 있는 걸 하고 있어. 라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라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공약 많이 드세요. 성불하세요.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불을 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넘는 것도 벽사의 의미가 있고요. 심지어 기독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기독교 크리스마스가 25일이잖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은 이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있지 않고요. 이게 언제 태어난 생일이 없어요.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생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 이렇게 로마에서 기원은 313년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이제 공인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1373년에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2월 25일이 태양의 생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12월 22일이야. 동지가 중요한 게 태양이 태어난 날이야. 어제가 태어난 거예요. 어제 죽었다 어제 태어나. 어제 제일 짧으니까. 왜냐면 오늘부터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는 태양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도 동지라는 거지. 그쪽의 동지는 25일이에요. 25일이 동지라고. 그리고 25일 날 동지니까 태양이 태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도 25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 기독교에서는 왜 그 태양을 중시하냐? 이거는 이제 바빌로니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빌로니아. 거의 이제 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것은 종교의 출발이 저 바빌론부터 해가지고 그 배화교, 그러니까 그 무슨 교더라? 한문으로는 배화교고 한글로 하면 영어로 하면 무슨 교인데? 하여간 거기에선 중요한 게 배화교니까 불을 중요하게 여기고 태양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종교에서 만든 게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선악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악한 거, 선한 거 이런 대결 같은 게 없었거든요. 이 배화교가 생기면서 어둠과 밝음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어둠은 나쁜 거고 밝음은 좋은 거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싸우고 그래서 반드시 밝음이 이겨야 되고 그런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배화교가 이어지면서 기독교로 이슬람으로 유대교로 발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악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중시 여기. 불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 기독교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나도 사탄이라고 맨날 불려. 사탄이라고 천사 사탄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그 동짓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원인 크리스마스가 보면 그쪽의 동지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2부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